3분기 실적을 떠나서 앞으로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있어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많이 잘 가거든요. 만약 시장에 조정이 온다라면은 그런 종목들을 계속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잖아요. 네. 사실 3분기부터가 뭐 긴축의 효과, 그다음에 뭐 경기 둔화, 그래서 막 기업들의 이익 컨센서스 엄청 낮아지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약간 실적을 막상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하면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기업이나 섹터 뭐가 있을까요? 3분기 실적을 네. 열어봤을 때 네. 생각보다 좋았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네. 컨셉을 엄청 내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을 것 같았었는데 생각보다 덜 안 좋았는데? 뭐 이런 느낌?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떠나서 앞으로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있어요. 괜찮네요. 네. 그게 바로 지금 바이든이 이제 상원을 수성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신재생 이런 쪽들이라든지 뭐 지금의 IRA법 이런 쪽들을 계속 밀고 나가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강한 섹터는 이유가 다 있어요. 전력을 생산하면은 배전, 송전해야 되고 케이블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배전, 송전 관련주들은 정말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많이 잘 가거든요. 네옴시티도 마찬가지예요. 인프라를 깔면 전력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수요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LS일렉트릭이라든지 재룡전기라든지 재룡전기는 미국 보고 가는 거거든요. 내년 시장 엄청 좋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전력선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건설 기계. 실적 다 좋았어요. 두산 바켓도 실적 좋았고요. 그래서 지금 기계업종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런 쪽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이랑도 연결해요. 우크라이나 이건 말이 재건인지 나라를 하나 다시 세워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사실.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러면 뭐 러시아 해외 압류 자산이 650조라며요. 이거 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쓴다며요. 그렇다면 결국은 미국 기업들 들어가겠죠. 그럼 미국 기업들이랑 좀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을 찾아본다라면은 그런 류의 기업들이 나와요.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네옴시티 보면은 그동안 감리업체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뭐 한미글로벌, 뭐 유심부터 시작해서 히림 뭐 이런 식으로 감리업체들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 보면 오늘도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주받은 기업들 쭉 MOU 맺은 기업들 이름 쫙 나왔잖아요. 뭐 삼성물산, 포스코 건설이 거기 뭐 1만 호를 뭐 짓는다더라. 뭐 그다음에 누구네는 뭐 네트워크 들어간대더라. 또 오늘 수소트램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대로템 엄청 오르고 수소랑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많이 올랐거든요. 네. 아까 보면은 철도 이런 쪽들도 맞아요. 네. 뭔가 깔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지금도 실적이 좋지만 더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내지는 지금 별로였지만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데 3분기 실적이 좋아서 계속 간다라기보다는 3분기에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딩 하는 기업이 더 좋을 수가 있겠고 그렇죠. 테마가 계속 꾸준한 기업들. 네옴시티가 2029년도에 거기서 동계 아시안 게임을 한대요. 아예 그냥 사우디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라니까 뭐가 좀 예측이 안 스키를 뭐 되는데. 모래밭에서 탈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네. 하겠다는데 뭐. 뭐 실내 약간 이렇게 조성해서 하나 보네요. 그때까지는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기본적으로 건설 들어가고 건설 기계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깔아야 되는 게 이제 그런 전력 인프라 그다음에 또 스마트 빌딩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 공장도 그렇고 뭐 로봇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지금 보면 뭐 인도네시아 UAM이랑 철도 얘기 나오면서 철도 얘기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또 수세트렌 가지고서 이제 네옴시티도 올랐습니다만은 이런 기업들이 다 주가가 바닥이고 실적도 다 바닥을 친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인데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호재가 생긴 기업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분기 실적을 까봤더니 생각보다 괜찮네 했던 기업들도 당연히 좋겠죠. 근데 3분기 실적을 깠는데 생각보다 괜찮네는 다 올라와 있어요 이미. 2차 전지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이미 좋았던 기업들보다는 3분기에 오히려 실적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딩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게 오히려 좀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테마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안에서 실질 수혜가 되는 기업들은 계속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실적 가지고 좋은 기업을 찾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분기가 바닥인 기업들 찾는 게 좀 더 수익률 면에서 유리하겠고 또 내년에 계속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슈와 테마 이런 뭐 그러니까 이게 테마주가 그냥 테마가 아니라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테마잖아요. 사우디 빈살만이 오늘 와서 우리한테 뭐 얼마나 어떻게 해야겠다고 뭐 이렇게 계약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돈이 뭐 엄청나니까 몇 천조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아무튼 뭐 그죠? 그쵸 뭐. 그죠? 상상이 미스터 되겠죠. 에브리띵이라면서요.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면서요. 뭐 자산이 몇 천조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네옴시티가 그 정도인데 제가 볼 땐 빈살만 개인 돈으로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예요. 그냥 뭐 네. 사막에다 그냥 도시 하나 짓는 거잖아요. 그 네옴시티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그 사막의 그 500m 높이 옆으로 170km.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 채워 넣어야 되니까 이 채워 넣는 거에 중요한 것들을 사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건설 기계 섹터, 그다음에 전력 기계 섹터. 그래서 이미 많이 오르긴 했으나 만약 시장에 조정이 온다라면은 그런 종목들을 계속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도시니까 또 그런 스마트 도시에 걸맞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 좀 챙겨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비단 아니다 하더라도 3분기 실적이 바닥을 드러낸 기업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업들을 오히려 좀 찾아내는 게 맞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나오셔서 2차 전지 관련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탑픽이다. 근데 그 뒤로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렇죠. 시장 안 좋을 때는 거의 한 13만 원, 14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거의 한 20 몇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그쵸. 단기간에 50% 이상 오른 그쵸. 건데 그래서 지금 사실 2차 전지 지금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도 약간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 어저께 중국의 EV 에너지라고 있는데 이제 그게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2차 전지가 이제 과다. 공급 과잉? 네. 오. 공급 과잉이 올 수 있는 시기가 빨라도가 아니라 늦어도 2024년이다. 아 진짜요? 공급 과잉이 올 수 있는 오. 시기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그런 거잖아요. 미국은 너도 나도 보조금 받아야 되니까 네. 계속 전기차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완성차보다는 전기차 만들어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뭐 인프라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뭐 물론 대도시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일반 미국의 가정들은 다 게라지가 다 있고 거기에서 다 충전하면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계속 우리나라 업체들이랑 조인트 벤처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조인트 벤처를 계속 하면서 물량을 계속 확보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들이 계속 올라가요. 대형 셀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가지고 SDI도 많이 올랐었고 좀 빠지긴 했지만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형 셀 업체들이 많이 올라가는 건 미국에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 미국이 이제 공장을 진다고 하면서 뭐 이런 거잖아요. 누구네랑 뭐 100 몇십 만 킬로와트 뭐 이렇게 와트 시 뭐 이렇게 계약했어 뭐 물량 계약했어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감안하면 몇 년도에 이게 되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띠디디 해보면 얼마가 나오겠네. 그럼 멀티플이 얼마네. 그럼 지금 주가 싸네. 그러면서 올라간 거잖아요. 지금 그것까지 되는데 다 계산이 된 상태예요. 더 올라가려면 추가 계약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 추가 계약이 나오기가 지금 이제 쉽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GM이 LG랑 얼티엄 셀즈를 통해 가지고서 계속 협업하고 끈끈했는데 GM이 최근에 삼성 SDI랑도 계약을 할 것 같은 뉘앙스의 기사들이 나오면서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SDI가. 근데 그 뒤에 SDI가 뭐 아직 결정된 바 없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 빠바박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항상 2차 전지 소재나 2차 전지 셀이나 이런 업체들은 증설 이 이슈가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증설을 하는 게 돈으로 다 돌아올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증설 이슈가 원동력이었었는데 앞으로 그 종목을 투자할 때 증설 이슈가 스탑이 됐다라면은 그 증설 이슈가 맥스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증설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실적이 맥스라고 따지면 지금은 거기까지 멀티플 다 받고 올랐으니 신규로 뭔가 증설이나 아니면 새로운 계약건이 계약을 해도 뭐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계약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또 추가 증설, 돈은 계속 들어가고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미국에 공장이 있고 뭐 소재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으면 바이든이 보조금을 안 준다고 그러니 막 몰려갔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긍정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지 않잖아요. 뭐 답이 없다 보니까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의 차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의 2차 전지주들의 가격에는 그런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분명히 그 연기금 펀드의 수급의 이점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막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 미국도 기술력이나 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같이 맞손을 잡았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유럽도 계속 그쪽을 확장했는데 뭐 유럽에서는 지금 힘들어 죽겠으니까 오히려 뭐 2차 전지 전기차 쪽을 더 미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 최근에 약간 좀 네, 맞아요. 선회했어요. 기존 네. 내연기관 쪽으로. 살아야 되니까 일단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유럽은 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금리도 계속 올라가는 상태였었고 그다음에 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완성차하고 전기차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사서 완성차의 비용에 딱 이게 맞으려면 10년 최소 10년 네. 10년이면 자동차 바꾸지 않아요? 바꾸죠. 아, 그 전에 바꾸죠. 그죠? 네. 그쵸. 네. 그러다 보니 전기차에 대한 메리트가 우리나라는 없죠. 인프라도 잘 안 갖춰져 있고 충전 한번 하려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쪽을 빨리 갈 수가 없는 게 인프라 때문인 거죠.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브라운관 배불뚝이 TV를 봤었는데 지금 안 나오니까 못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어느 순간 완성차가 안 나오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전기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인프라가 완벽해져야 되는 순간이 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지금은 초기 단계. 보세요. 지금 와 전기차 뭐 와 이래도 전체 자동차에서 보면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요새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겠고 가장 비중이 높은 나라가 이제 중국이고 맞아요. 중국은 자동차 전기차 비중이 거의 한 20%대 이상 될 걸요. 넘는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20% 이상 될 거예요 아마. 거기도 뭐 보조금 주고 그쪽 계속 밀어버리니까 그렇긴 한데 거기 빼고 나면은 다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요새 보면 또 테슬라 목표 주가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뭐 중국에서도 테슬라 자동차 가격도 계속 깎아주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라서 확산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아예 제로였다가 1이 됐다가 2가 되면 따버리는 거예요. 3이 되면 50%가 된 거잖아요. 4가 되면은 계속 이게 뭐랄까, 올라가는 폭이 점점 주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와 하는 생각이 들고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점점 올라갈수록 퍼센테이지는 줄어드는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주도 세타고 시총이 크기 때문에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는 물량이 없어요. LG화학이 80%나 갖고 있는데 돌아다니는 물량은 20%밖에 없는데 그 20% 중에서 계속 비중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렇게 올라왔던 거고 LG 화학도 양극재 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올라왔던 부분이 다 시총이 큰 것들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소재주 단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양극재는 탄력 많이 죽었어요. 움직임이 둔화됐어요.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도 올라가지 잘 못해요. 올라가면 내려오고. 네. 그죠? 약간 뒤뚱뒤뚱 거리잖아요. 그나마 그 틈새에서 음극재들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좀 전해질들이 좀 움직여서 첨보 같은 애들 네.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리튬 가격이 뭐 톤당 1억 천 뭐 하다가 뭐 1억 막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하얀 석유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또 리튬 업체, 중국에 있는 리튬 업체가 평가하기를 내년에는 리튬도 가격이 좀 떨어질 거야. 맞아요. 그런 얘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너도나도 할 때가 항상 고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소재를 뭐 개나 소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는 화학회사들은 지금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죠? 모든 회사들이 다 한다고 그러고 반도체 회사들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소재. 가스 특수가스 업체들도 다 나중에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2차 전지 장비 다 하는 회사 되게 많아요. 지금 왜냐하면 어디더라? 오션브릿지라는 회사도 반도체 회사인데 2차 전지로 수익을 더 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아까 원희핀이도 반도체 회사인데 2차 전지 한다고 하면서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은 다 이런 2차 전지 장비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회사들이나 화학 회사들은 다 소재를 할 수 있어요. 너도 나도 돈 된다고 몰려들면 결국은 나중에 공급 과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재도 지금 막 커지는 산업에 맞춰서 아직도 계속 좋다라고 보지만 어느 순간 성장폭은 줄어든다. 그죠? 옵션과 같아요. 초기에는 빵 뜨지만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그 옵션이 실적이 유지는 되지만 그 프리미엄 점점 빠지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엔 프리미엄 확 오르지만 네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삼성전자도 맨날 뭐 실적이 빠나잖아요. 그죠? 좋은 거 당연히 맞죠. 그렇게 버는 회사가 다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니네는 이 정도는 벌어야 되라는 그런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얘는 여기만큼 벌 수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면 거기서 더 이상의 서프라이즈가 나와야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결국은 지수 관련하고 시장의 주도 섹터인 건 확실하고 앞으로도 주도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계약 체결이라든지 새로운 뭐 증설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더 높여주지 못하는 기업들이라면 계속 주가가 거기서 거기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고민 시장들이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업황이라든지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건 확실시 되긴 하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약간 좀 피로도도 쌓이고 여기저기 네. 막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많이 오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좋다 하더라도 이제 슬슬 이제 여기서 빼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가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어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2020년, 2021년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심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